하락한 비트코인, 상승 추세는 깨졌지만 과연 이대로 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기존에 언급드렸던 하단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청산 물량이 쌓여있는 62.3K 부근까지의 하락 이후 무난히 반등하였지만 직전 지지 구간이자 이전의 롱 물량의 청산이 쌓여있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이죠. 수요일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값은 동결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95%가 넘는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 증시는 상승 랠리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락하였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지지율 감소인데요. 빨간색 선이 트럼프이고 검은색 선이 해리스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해리스의 지지율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인데요.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 16년 1월 29일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4년 3월 19일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는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비트코인과 무슨 연관성을 지니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많이 하락한 엔화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 하락과 비트코인과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일본은 약 1.13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미 국채를 매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미 국채의 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량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시장의 국채 공급이 급증하여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러의 가치 하락입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달러를 매도할 경우 달러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여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미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이슈입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피살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태를 발단으로 이스라엘은 보복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FOMC 이후 해당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하락하였고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 유가는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간 갈등과 국제 정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8회 연속으로 동결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의 완화보다 고용의 둔화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세기 만에 5차 중동전쟁 우려감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키웠다. 57,000달러 수준에서 시장은 3%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FTX 폭락 이후 4%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신규 투자자의 주요 유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청산 맵입니다. 타임프레임은 일주일 기준이고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기존에 쌓여있던 가격대의 매물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론조사로 봤을 때 해리스가 무섭게 따라붙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트럼프의 입지가 그만큼 작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엔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쟁으로 인한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초는 대부분 하락을 겪고는 하였지만 8월과 9월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반감기 이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년 반감기, 17년도 상승, 20년도 반감기, 21년도 상승, 항상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이 찾아왔습니다.
24년 현재 반감기가 진행되었으니 사이클상으로 25년도에 상승장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 또한 승인되었고 현재는 솔라나의 현물 ETF도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로 어제도 유입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자본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해시리본은 21년 6월부터 채굴자들이 항복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바이 시그널이 출현하였습니다. 해시리본은 채굴자들의 채산성에 있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정배열 시그널인데요.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 지표가 뜬 이후 상승이 동반되었다는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심리에서 떠날 사람들은 떠났고 상승으로 전환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8월과 9월은 하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감기가 진행되었던 다음 연도부터 상승이 찾아왔고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시리본의 골든크로스는 큰 상승을 불러왔고 현재 골든크로스의 컨펌이 끝났다. 이번 주 남은 발표로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만한 지표는 바로 실업률인데요. 최근 발표된 FOMC 이후 파월 의장은 Q&A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플레이션은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고용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하였으니 오늘 발표될 실업률이 중요하겠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실업률은 무조건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에서 거시경제와 암호화폐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몬이었습니다.